안녕하세요. 휴림변스입니다. 휴림들과 휴림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휴림로봇의 주가가 전일 좀 큰 폭으로 한번 밀렸습니다. 조정 나왔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연 휴림로봇이 추가적인 상방의 여지를 가득 품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휴림로봇이 아시다시피 뭐 이유 없는 하락이거든요. 뭐 휴림로봇의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이라든지 주가의 오버행이 될 만한 요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조정 자체가 뭐예요? 악재 없는 단순 조정이다 보니까 뭡니까? 건강한 조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요 물량들, 오버행 물량들,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BW 물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뭡니까? 없으면은 이거는 단순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없으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휴림로봇의 주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휴림로봇은 어떻게 더욱더 날개를 펼칠 것이냐, 비상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두 가지 주주분들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게 없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휴림로봇의 반기보고서를 좀 보시면은 이 반기보고서를 보는 이유가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BW 물량이 추가적으로 지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다트 공시의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휴림로봇이 대략 한 15회차 물량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얼마? 553만 주 정도. 전환가액은 1627원입니다. 자, 근데 이 물량에 대해서 밑에 코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15회차, 제15회차 3호 전환 사채는 실질적으로 자, 전환가액 1627원에 921만 주가 발행이 되었다. 언제? 7월 23일 날에. 자, 그러니까 지금 921만 주가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환 가능 주식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전환 가능 주식수 553만 주. 그러니까 이거보다 초과하는 물량이 다 이제 사실상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뭐 13회차라든지 14회차 또는 뭐 12회차 앞전에 있었던 물량이 15회차에 몰아버려 가지고 주식으로 다 토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이제 보고서 때 실질적으로 이제 수정이 되어서 이제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상한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발행 자체가 깔끔해지는 주식이다 보니까는 나올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트 공시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자, 이 조정은 뭐다? 거래량 자체가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한 조정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조정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자 이제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가 이렇게 상승을 딛기 전에 자,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휴림로봇이랑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악재가 없었어요, 얘도.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악재가 없는 성격의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 이후에는 항상 어떤 걸 수반시킨다? 강력한 상승을 수반시킨다.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휴림로봇.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휴림로봇이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우리가 일단은 이거 먼저 짚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을 도약할 수 있는, 그렇죠, 상승과 급등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동종 로봇업계랑 비교를 좀 해봤을 때 로보스타 이제 8.35배 PBR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로보스타 8.35배, 로보티즈 30배, 나우로보틱스 33배, 클로봇 16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로봇주들의 PBR 중간값만 우리가 보더라도 23.4배인데 지금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PBR이 몇 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 5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집값이 5억이야. 집값이 5억이고 땅이 있겠죠. 땅값이 1억이야. 그러면은 이 집값은 지금 땅값의 몇 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지금 5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PB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이제 동종 로봇 기업들을 봤을 때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땅값은 1억인데 집값이 33억이다. 비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싸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수학 시험이나 과학 시험에서도 아니 시험 점수를 95점 맞는 애가 100점을 맞으려면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 수학시험 20점 맞던 애가 아니 50점 맞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쉽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점에서 50점으로 도약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로봇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의 여력을 품고 있다. 그러면은 자 단순 PBR로 대입을 했을 때 주가의 급등 여지는 지금 남아있어. 급등을 품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자 이게 상승이 정당화 가능한 구조냐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뭐 SK 인수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뭐 작전주다 세력주다 이 말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본업으로 돌아와서 휴림 로봇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실적을 봐야 돼. 실적. 그러니까 지금 휴림 로봇의 실적을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요. 지금 휴림 로봇에 오명이 있긴 있죠. 세력주다. 이렇게 오명이 있는데 보시면은 2분기 매출이 526억에 영업이익이 10억으로 흑자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지금 500억대로 안정화를 계속해서 잡아 나가고 있어. 그와 동시에 영업이익도 1분기 8억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10억으로 흑자로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2024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180도 지금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가가 강력한 가격 이탈이 성립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마치 로보티즈처럼 이러한 실적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기대해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데모라인 수주거든요. 지금 휴림 로봇이 이제 보시면은 안 그래도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 데모라인 관련해서 이거 실전 데모라인을 가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자 이미 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거든요. 결국에는 자, 수주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번 데모라인 구축에는 MOU 파트너들까지 협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데모라인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주로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은 연결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데모라인이 수주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냥 2분기 실적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또는 살짝 개선만 돼주면 돼. 다만 늦어도 4분기 이후에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에 데모라인 수주 자체가 이제 반영이 됐는지 요거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개선돼서 나왔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오히려 더 개선되었다라고 하면은 휴림 로봇은 PBR 23배로 가는 과정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지금 PBR 5배잖아요. 5배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돈을 잘 버니까는 집값이 더 비싸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휴림 로봇의 PBR 자체가 5배죠. 여러분들 5배. 그러니까 집값이 5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시험 20점 맞던 애가 50점, 70점으로 가는 과정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PBR 7배로 집값이 올라가면은 주당 7,940원. 그리고 PBR 9배로 이제 집값이 또 상승하면은 주당 1,200원. 그리고 이제 주당 이제 11배, PBR 11배로 상승하게 되면은 12,470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일단 실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80도가 아니라 그냥 360도 뒤바꿔 버렸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휴림 로봇을 딱 봤을 때 이제 수급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급을 접근해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얘네들이 6,450원에 30만 주 매수하고 나서 6,310원에 추가적으로 매수 더 했죠. 더 하고 다시 한 번 더 5,670원에 25만 주를 더 매수했어요. 그러니까는 매수한 것보다 뭡니까? 이제 토해낸 거, 매도한 게 없잖아요. 토를 안 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도 인정을 하는 게 물량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으고 있다고. 그렇다라는 것은 얘가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반증이고 악재가 있었으면 접근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프로그램 매수세도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외인 기간의 매수세도 잡히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조정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뚫어버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수반시키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 주주분들과 좀 살펴봤는데 걱정하실 게 없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고 왜 작년과 체질 개선이 180도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구간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상화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 자체가 더욱더 이제 변신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구간이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림로봇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반기 좀 보셔야 될 매집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 그래서 이 주식 한번 들어보시고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 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 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 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